여보, 또 입을 흐트러뜨려 놨네요. 68살 먹은 사람이 정리정돈도 못해요. 마트 심부름 하나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네요. 쌓이고 쌓인 무시에 드디어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했는데 그게 빈둥거린 거예요? 불만이면 나가서 혼자 살아보세요. 그 순간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날카로운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못 참겠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혼자가 된 정수. 그러나 뜻밖의 공원에서 따뜻한 미소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좋은 분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메마른 그의 가슴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분은 누구예요? 딸의 눈앞에 잡힌 장면은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의 해방일까?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일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김정수는 오늘도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아내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보, 또 입을 흐트러뜨려 놨네요. 68살 먹은 사람이 정리정돈도 못하나요? 아내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실 전체를 가득 메웁니다.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정수에게 순자가 다시 말을 겁니다. 어제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플라스틱이랑 종이랑 섞어서 버려놨잖아요. 평생 은행에서 숫자만 보더니 집안일은 정말 꽝이네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장에서 컵을 꺼내려다 실수로 접시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순자가 벌떡 일어섭니다. 아이고, 진짜 조심성도 없어요. 그 접시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순자는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으며 계속 투덜거립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함께 조각들을 줍습니다.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순자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모르겠지만요. 정수는 조용히 접시 조각을 치우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은행에서 30년을 성실히 근무하며 이 가정을 책임졌던 그때는 달랐습니다. 고객들이 찾아와 중요한 일을 맡기며 김 과장님 덕분에 대출이 잘 나왔습니다. 역시 김 차장님은 믿을 만해요 하며 인정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장으로서 어느 정도 존중받았죠. 하지만 은퇴와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순자는 밥을 떠서 내놓으면서도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옆집 김 사장님은 은퇴하고도 골프 회원권 끊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던데요. 우리 집 가장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정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봅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했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를 벌어다 줬습니다. 큰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당신 말 좀 해봐요. 맨날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으면 답답하다고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봅니다. 뭘 말해요?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잘한다는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데요. 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반박합니다. 그럼 잘하는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집안일은 서투르고 친구들과 어울릴 줄도 모르고 취미 하나 없이 집에만 붙어 있으면서 뭘 바라요? 식사를 마친 정수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저기 지나가는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있고 옆 벤치의 노부부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신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68년을 살아오며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은행 신입사원 시절이 떠오릅니다. 첫 월급을 받고 순자에게 꽃다발을 사다 준 그날, 순자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째 딸이 태어나던 날 밤 병원 복도에서 기뻐서 뛰어다녔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둘째 딸의 결혼식에서 사회자가 신부의 아버지 김정수 씨는 30년간 한 은행에서 성실히 근무하신 모범적인 가장입니다라고 소개할 때의 뿌듯함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수에게 순자가 또 다른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우유 사오라고 했는데 왜 안 사왔어요?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정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참고 또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빈둥거린다고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했는데 빈둥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정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게 뭐가 바쁘다고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메마름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석양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68년의 인생에서 정말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만 떠오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도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정수의 가슴 속에는 답답함과 서러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수와 순자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잔소리, 존재감을 무시당하는 일상이 계속되자 정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심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정수의 옷차림을 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또 그 낡은 셔츠 입고 나가려고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끄럽지도 않나요? 정수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럽다고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벌어온 사람한테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요. 30년 전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보세요. 지금 당신이 이 집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에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잘못했다고 하고, 뭘 안 해도 게으르다고 하고, 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순자가 팔짱을 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이 집이 그렇게 불만이면 나가서 혼자 살아보세요. 그 순간 정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정말로 나가겠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우리 이혼해요.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일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어요. 정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소리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이라니요? 정말 미쳤나 봐요.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았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으로 옮겨 잠자리를 따로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먼저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나와 보니 정수가 여행 가방에 옷을 넣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가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일단 며칠 생각해 보겠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정수는 평소 다니던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맞는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첫째 딸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정말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아빠도 어쩔 수 없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사신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둘째 딸 수영도 찾아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정수는 딸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집에서 매일 무시당하고 존재감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빠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첫 주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순자의 잔소리가 들릴 것 같았고 저녁에는 혼자 먹는 밥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공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새로 이사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자신과 비슷해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수가 옆 벤치에 앉자 여인이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자주 이 공원에서 보거든요.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박영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정수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오랜만에 듣는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이 동네 참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정수의 대답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서. 영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다행이에요.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좋은 분이라고 불러준 것이 언제였을까요? 그날 저녁 정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영이라는 분을 만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다시 공원에서 영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영희가 먼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정수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영희의 밝은 미소에 정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네, 영희 씨도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아서 나왔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익숙해지셨어요? 영희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적응 중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살던 사람과 헤어져서 영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수는 이 여인의 삶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혼자 지내시게 됐어요? 영희가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혼자가 되었죠. 처음에는 매일 울기만 했는데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정수는 영희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했는데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영영 잃었으면서도 이렇게 밝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수의 질문에 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알게 됐어요. 책도 읽고 요리도 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 씨, 혹시 저녁 같이 하실래요? 혼자 드시기 심심하시잖아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했을까요?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영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폐예요? 저도 혼자 먹기 심심했거든요. 집에서 간단히 국수라도 끓여드릴게요. 정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영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희의 집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수가 둘러보니 곳곳에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정수의 말에 영희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거든요. 정수는 부러움과 함께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희가 끓여준 잔치국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영희도 기뻐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니까 보기 좋아요. 요리하는 보람이 있네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의 추억, 7080년대 유행했던 노래들, 동네 장터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까지 대화 소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은행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영희의 질문에 정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주로 대출 업무를 담당했어요. 고객들이 집이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일이었죠. 많은 분들의 꿈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어요. 영희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셨네요. 사람들의 꿈을 도와주시는 일이라니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정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일에 대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숫자만 봤던 사람으로 취급받았는데 영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평생 전업주부였어요.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살림하는 게 제 일이었죠. 영희의 말에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집안이 평화로워야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영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왜 혼자 사시게 됐어요? 가족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정수는 잠시 고민했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짓지 않고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 집에서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뭘 해도 잘못했다는 소리만 듣고 매일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영희가 정수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신 것도 대단하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영희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경험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 같은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영희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늦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희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정수와 영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오후 공원에서 만나 산책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오랫동안 잊었던 행복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정수와 영희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가져온 김밥을 함께 나눠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정수 씨, 저번에 말씀하신 은행 동료분들과는 아직 연락하세요? 영희의 질문에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안 해요. 은퇴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정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 정수가 돌아보니 큰딸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정수와 영희가 친밀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여기까지? 정수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미영이 영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정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분은 박영희 씨라고 같은 동네에 사시는. 미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혹시 아빠랑 그런 사이세요? 영희가 어색해하며 일어서려 하자 정수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미영아, 영희 씨는 좋은 분이야.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고. 하지만 미영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친구요? 저렇게 친밀하게 앉아서 김밥까지 나눠 먹는 게 단순한 친구 사이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영희는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미영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정수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랑 이래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영희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우리 아빠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니죠?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미영은 계속해서 영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혼자 사는 노인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 말이에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수 씨가 좋은 분이라서. 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요? 저희 아빠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요? 돈 말고는 딱히 매력적인 게 없을 텐데요. 정수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미영은 동생 수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영아, 큰일 났어.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어. 수영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미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공원에서 둘이 김밥 나눠 먹고 있더라고. 완전 친밀한 사이야. 분명 그 여자가 아빠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다음 날 저녁 두 딸이 함께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딸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아빠, 어제 미영 언니가 본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수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 말이구나. 앉아라, 이야기해보자. 미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그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정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는 좋은 분이야.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좋은 친구가 생겼어. 수영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그게 다예요? 혹시 재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재혼이라. 정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수의 망설임을 본 미영이 화를 냈습니다. 역시 그런 거였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한테 넘어가다니요. 배신이라고? 정수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였습니다. 너희 엄마랑은 이미 끝났어. 이혼했다고 했잖아. 수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40년을 함께 산 엄마를 버리고 겨우 몇 달 만에 다른 여자랑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정수는 딸들이 자신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아빠도 외로워. 혼자 살면서 영희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지만 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 여자랑 만나지 마세요. 우리가 아빠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습니다. 영희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영희 없는 삶은 다시 예전처럼 외롭고 무의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를 만났을 때 영희도 많이 상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 씨, 딸분들이 저를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러나는 게 좋을까요? 영희의 말에 정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정수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딸들을 설득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딸들과의 갈등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영과 수영은 아예 정수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아빠,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인연을 끊든지 선택하세요. 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딸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협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영도 언니와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세요? 앞으로 결혼식에도 안 부를 거예요. 손주 돌잔치에도 오시면 안 되고요. 아빠가 그 여자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빠의 딸이 아니에요. 정수는 딸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늦게 찾은 행복 때문에 가족을 잃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딸들이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희가 있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들도 소중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피와 살로 키운 아이들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정수에게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요즘 박 여사님하고 자주 보인다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좋은 분이세요. 정수가 간단히 대답하자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분이랑.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네 전체가 자신들을 수군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를 만났을 때 영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 저도 어제 슈퍼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요즘 과부들이 참 적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수가 위로했지만 사실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영희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순자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정수와 영희를 번갈아 보더니 인사도 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정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이 뻔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야, 나 순자야. 들리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문? 정수가 대답하자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여자랑 사귄다는 소문. 우리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람이야? 바람이 아니야. 우리는 이미 남남이잖아. 정수의 대답에 순자가 더욱 흥분했습니다. 남남이라고? 40년을 함께 산 사이가 남남이라고? 너 정말 뻔뻔하구나. 순자는 계속해서 정수를 비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했지만 여전히 순자의 말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68살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며칠 후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미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정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준호가 학교에서 너희 할아버지 바람둥이래. 이런 소리 들었대요. 아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정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자까지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미영아,
하지만 미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빠가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로 연락 안 할 거예요. 준호도 할아버지 얼굴 보기 싫어해요. 그날 밤 정수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 함께 나눴던 맛있는 식사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딸들의 반대, 동네 사람들의 시선, 심지어 손자까지 상처받게 만든 상황에서 영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영희를 만났을 때 영희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저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제가 물러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배려심 많고 좋은 사람을 왜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영희 씨. 잘못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정수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행복과 사회적 시선 사이에서 정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정수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지 며칠 후 정수는 마침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자신의 68년 인생을 차근차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행복이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났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언제 행복했을까요? 은행에 다니던 3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9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며 회식이며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순자도 그랬고 딸들도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순간부터 집안에서의 존재감은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공로는 한순간에 잊혀지고 매일 잔소리와 무시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았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능 때문에 필요했던 것일 뿐이었다는 것을. 내 인생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지? 정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아내를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온 6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아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영희와 함께했던 지난 몇 달이 유일하게 자신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영희를 만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 씨, 저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이제라도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영희가 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수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된다고, 이혼하면 혼자 살아야 한다고, 그런 고정관념 말이에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용기를 내어 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수영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내일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딸들은 아버지가 영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딸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네요. 그 여자랑 헤어진 거죠?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헤어지지 않을 거야. 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만났어. 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수영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우리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정수가 딸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영아, 아빠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봐. 너희들 교육비 벌려고 주말도 없이 일했고, 너희 엄마 기분 맞춰주려고 내 취미도 포기했어.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서 매일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살았지. 딸들이 조금씩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필요로 해준다는 걸 알게 됐지. 정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이 여전히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정수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행복도 생각하고 싶어. 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포기하실 거예요? 정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바였습니다. 너희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다만 너희들이 아빠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지. 영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들도 편견을 버리고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딸들은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영희와 함께 산책을 하며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희 씨, 저는 제 딸들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뜻에만 따라 살지는 않을 거예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 씨, 괜찮을까요? 가족과 멀어지면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영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정수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지만 제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으시는 게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정수가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게 죄가 되나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비록 딸들과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마음은 정리되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수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정수가 자신의 의지를 굳힌 지 일주일 후 예상했던 대로 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미영이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들 준호의 생일 파티에 정수를 초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년 손자의 생일은 가족 모두가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는데 올해는 정수만 제외되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혼자 집에 앉아 손자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수영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딸 지은이의 발표회에 정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바쁘시니까 오시지 마세요라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만 받았을 뿐입니다. 정수는 손녀의 피아노 발표회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배제당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번 추석에는 오시지 마세요. 정수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추석에 오지 말라고?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시면 안 돼요. 미영아, 추석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가족보다 그 여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가족 모임에 올 자격도 없는 거죠. 수영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가 먼저 가족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날 밤 정수는 베란다에 서서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매년 추석이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혼자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영희와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영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영희도 크게 상심했습니다. 정수 씨,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해요.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영희 씨와 함께 추석을 보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한 추석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추석 당일 정수와 영희는 영희의 집에서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영희의 남편과 정수의 부모님께 차례를 지내며 두 사람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가족이에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딸들이 최후의 선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미영과 수영 그리고 사위들까지 모두 모여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정말로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손자, 손녀들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아, 수영아. 아빠는 영희 씨와 함께 살기로 했어. 너희들이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전화기에서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왜 우리를 버려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정수의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미영은 정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싫어요. 아빠가 우리 엄마를 버리고 딴 여자를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아빠가 없어요. 수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40년을 함께 산 엄마를 버리고 우리까지 버리고 겨우 몇 달 만난 여자를 선택하다니. 이게 정말 사랑인가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랑이 뭔지 너희들이 아니? 너희 엄마와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어. 매일 무시당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영희 씨는 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해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기분을 살펴주고, 나를 필요로 해줘. 딸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순한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인간이야. 나도 행복하고 싶어. 68년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고 싶다고.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딸들도 아버지의 진심 어린 호소를 처음 들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렇게 힘드셨어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지. 아버지니까. 수영도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그분이 정말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리나요? 정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영희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오랜만에 웃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딸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날의 대화는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그날의 격렬한 대화 이후 며칠 동안 딸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딸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와 함께 보내는 일상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동반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영이었습니다. 아빠,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딸의 변화된 어조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좋아. 다음 날 오후 수영이 정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정수는 반가웠지만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빠, 지난번 전화 통화 후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수영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힘드셨다는 걸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빠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빼앗으려 했던 것 같아요. 정수는 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 수영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영아. 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 박영애 씨를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반대하던 딸이 영희를 만나고 싶다고 하다니요. 정말이야?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정수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큰 희망이 보였습니다. 딸이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영희와 수영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영희의 따뜻한 성격과 수영의 진지한 태도 덕분에 분위기가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영의 말에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을 줄 몰랐던 영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정수 씨 덕분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도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거든요. 정수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영희의 진심이 담긴 말에 수영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자는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정수는 지켜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후 미영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수영이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목소리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전의 날카로움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뵙고 싶어요. 아빠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저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정수는 기뻤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미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미영과 영희의 만남도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미영은 영희의 세심한 배려와 아버지를 향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웃으시게 됐어요. 그동안 이렇게 밝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계속 우울해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신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미영의 말에 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 씨가 워낙 좋은 분이셔서 함께 있으면 저도 행복해져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수와 영희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순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으니까요. 순자가 가까이 오더니 영희를 보고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어머, 영희야. 정말 너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도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이게 얼마만이야. 두 여자가 서로를 보며 반가워하는 모습에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아는 사이야?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내 어릴 때 절친이었어.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짝 친구였지. 정수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니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순자랑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각자 바빠서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신기해요. 순자가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당신이랑 만나고 있다는 게 정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영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연히 만나게 됐어. 정수 씨가 혼자 계시길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순자와 영희가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누며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영희, 너 기억나? 우리가 골목에서 고무줄놀이 하던 때 너는 항상 제일 높이 뛰었잖아.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순자가 항상 이기려고만 했잖아. 그래도 재미있었어. 그때가 참 좋았지. 영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친구의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정수는 두 여자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그토록 갈등했던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릴 줄 몰랐습니다. 순자가 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영희는 정말 좋은 애야. 어릴 때부터 착하고 배려심이 많았거든.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마음도 따뜻하고 너 좋은 사람 만났어. 영희도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어. 그때 그 마음 그대로야.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았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자도 이제는 정수와 영희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건 사실이니까 영희가 정수를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 오히려 자유로워졌지 뭐. 순자의 말에 영희가 고마워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정수 씨를 잘 보살펴 드릴게. 우리 셋이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어느 일요일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 준호가 할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순자 할머니와 영희 할머니가 모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둘이에요?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릴 때 친구였대. 그래서 함께 놀고 계시는 거야. 준호가 신기하다는 듯 두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도 친구가 있구나. 손녀 지은이도 며칠 후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둘인 상황을 신기해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영희 할머니, 제가 피아노 연주 들려드릴게요. 지은이가 연주하는 동안 순자와 영희가 나란히 앉아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순자가 자랑스러워하자 영희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한다. 예술적 재능이 있어. 아이들도 두 할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세 사람이 함께 모입니다. 딸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랑 영희 이모가 친구 사이라니 세상 참 좁네요. 이런 우연이 다 있어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운명인가 봐요. 수영도 덧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세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보기 좋다며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세 사람은 처음 영희와 정수가 만났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인생 참 신기하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내 전 남편의 새 여자친구가 되다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 이렇게 좋게 풀릴 줄 누가 알았겠어?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모두 함께할 수 있어서. 황혼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운명의 장난으로 세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영희는 새로운 행복과 함께 오랜 친구도 되찾았으며 순자도 혼자 사는 자유로움과 함께 소중한 우정을 되찾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과 우정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이 더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